안녕하십니까, 차산입니다. 정월 초하루입니다. 남쪽에 있는 들판에 나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초록색 풀빛이 바로 밀을 심어놓은 밭입니다. 우리 밀을 키우는 이곳에서 제가 1년에 한두 번 와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풍광이 아름답군요. 오늘은 지난 연말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된 혀절단 사건에 대한 재심 사건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면은 3심까지 끝나면은 가서 그 판단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시 뒤집어서 한 번 더 재판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저하게 사법적인 절차가 위반됐을 때는 재심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검사의 불법적인 증거상 범죄로 인하여서 억울한 재판을 받았다고 재심 사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는 그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 외에는 이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서 재심 청구를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의 그와 같은 진술이 있고 또 기록을 살펴보면은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불법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재심 청구를 받아 주었습니다. 보통 검사나 수사기관의 불법 행위는 그 뒤 고소가 되어서 형사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가 수집되면 또한 재심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마 관계되는 당사자들이 워낙 오래 세월이 지난 뒤에서 그와 같이 형사적인 사건으로 이것이 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증거는 제출할 수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록에 보고 그때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의견이 올라갔기 때문에 피해자로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검찰에 가서 가해자로 둔갑하여서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된 과정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불법으로 상당한 기간 구속된 것이다 하고 인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대법원의 판단이 정말 정확하게 핵심을 잘 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0년대만 하더라도 구속에 대한 수사기관의 법집행 상황은 지금과는 현저하게 차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제가 도입되고 구속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많이 변화된 지금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와 같은 일도 전국적으로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나게 느낄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겠습니다만은 그 뒤에 관한 이 혈절단 사건을 과잉방위로 볼 것인지 정당방위로 볼 것인지는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난 여러 건의 동질의 사건을 보면은 우리가 결론을 쉽게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많은 도약을 하면서 인권의식과 법치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많이 향상되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